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안녕하세요. 샤디입니다.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께선 잘 아실 텐데요. 저는 동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낭독할 때에도 동화 이야기를 할 때엔 더 행복해요. 오늘은 저의 행복함이 배가 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 9번째 이야기 들쥐의 여왕 낭독하겠습니다. 샤랄라 DJ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제 노란 벽돌길이 멀지 않았어. 도로시 곁에 앉아있던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 떠내려왔던 곳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 양철 나무꾼이 뭔가 대답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어디선가 나지막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철 나무꾼은 재빨리 고개를 획 돌렸다.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풀밭에 몸을 납작하게 엎드린 채 그들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몸집이 커다랗고 노란 들고양이였다. 나무꾼은 들고양이가 뭔가를 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귀를 납작하게 내리깔고 날카로운 이빨이 다 보이도록 입은 크게 벌린 채 불타는 공처럼 보이는 빨간 두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들고양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양철 나무꾼은 바로 앞에 조그만 회색 들쥐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록 나무꾼에게는 심장이 없었지만 들고양이가 이렇게 조그맣고 가엾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양철 나무꾼은 재빨리 도끼를 휘둘러 고양이의 목을 잘라버렸다. 두동강이 난 고양이의 머리와 몸은 나무꾼의 발밑에서 대구르르 굴러갔다. 들고양이의 손에서 벗어난 들쥐는 곧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양철 나무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정말 고마워.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 인사는 하지 않아도 돼.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너도 알겠지만 나에게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하찮은 생쥐라도 말이야. 하찮은 생쥐라고? 갑자기 조그만 들쥐가 화를 벌컥 냈다. 나는 여왕이다. 모든 들쥐들의 여왕이란 말이다. 이런, 정말이십니까? 양철 나무꾼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그대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들쥐 여왕이 위엄있게 말했다. 바로 그때 몇 마리의 들쥐가 짧은 다리로 있는 힘껏 빠르게 달려왔다. 그리고 여왕이 무사한 것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오, 여왕 마마, 저희들은 마마께서 들고양이에게 잡히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들고양이에게서 달아나실 수 있었습니까? 이 웃기게 생긴 양철 인간 덕분이다. 여왕이 대답했다. 이자가 들고양이를 죽이고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은 이분을 잘 섬기도록 하여라.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주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들쥐들은 한 목소리로 목청껏 소리쳤다. 하지만 곧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났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토토가 들쥐들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세차게 짖더니 들쥐들을 향해 곧장 돌진했기 때문이었다. 토토는 캔자스 주에 살았을 때부터 들쥐들을 쫓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했다. 양철 나무꾼은 토토를 붙잡아 품에 꼭 껴안았다. 그리고 들쥐들을 향해 소리쳤다. 돌아와요. 어서 돌아와요. 토토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들쥐 여왕은 조심스럽게 풀숲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겁먹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그 개가 우리를 물지 않을까? 그럼요. 내가 이렇게 꼭 붙잡고 있을 텐데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들쥐들이 한 마리씩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토토는 양철 나무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짖지는 않았다. 마침내 그 중에서 제일 큰 쥐가 입을 열었다. 혹시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여왕님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군요. 제가 아는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꾼이 선뜻 대답했다. 바로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도 머릿속에 지푸라기밖에 든 것이 없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에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인 겁쟁이 사자를 구해주세요. 지금 양귀비 꽃밭에서 잠이 들어 있거든요. 사자라고? 들쥐 여왕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사자라면 우리들을 모두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아닙니다. 이 사자는 아주 겁쟁이거든요. 허수아비가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인가요? 들쥐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자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게다가 그 사자는 우리들의 친구를 해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자를 구해준다면 제가 맹세하건대 무척 고마워할 겁니다. 그럼 좋아요. 여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을 믿어보겠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여왕 마마께서 거느리고 있는 들쥐들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수천 마리는 되지요. 여왕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모두 이곳으로 모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긴 밧줄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왕이 시종 들쥐들을 향해 당장 들쥐들을 모두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여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들쥐들은 사방으로 손살같이 흩어졌다. 이제 너는 강가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사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레를 만들도록 해. 허수아비가 양철 나무꾼에게 지시를 내렸다. 양철 나무꾼은 곧장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나무 몇 그루를 베어내더니 가지와 잎사귀들을 모두 잘라내고 굵직한 통나무를 만들었다. 나무꾼은 나무줄기로 통나무를 단단히 묶어놓고 커다란 4개의 바퀴를 만들었다. 나무꾼의 솜씨가 얼마나 빠르고 능숙했던지 들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레가 완성되어 있었다. 수천 마리의 들쥐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왔다. 커다란 쥐, 새끼 쥐, 어중간한 쥐 등 크기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입에 밧줄 하나씩을 물고 있었다. 바로 이때 도로시가 긴 잠에서 깨어나서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났다. 도로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 마리의 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쥐들은 수줍은 듯이 도로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허수아비가 재빨리 도로시에게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도로시는 위험 있게 서 있는 여왕 들쥐를 향해 공손하게 말했다. 여왕폐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로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받은 여왕 들쥐는 곧 도로시와 친구가 되었다. 한편 허수아비와 나무꾼은 들쥐들이 물어온 밧줄을 이용해서 쥐들을 수레에 묶었다. 끈의 한쪽은 쥐의 목에 걸고 다른 한쪽은 수레에 연결한 것이다. 물론 수레의 크기에 비하면 수레를 끌고 갈 들쥐들은 형편없이 작았다. 하지만 수천 마리가 넘는 쥐들이 힘을 합치니 쉽게 끌고 갈 수가 있었다. 이 날쌔고 조그마한 들쥐들은 사자가 잠들어 있는 곳까지 부지런히 수레를 끌고 갔다. 그들은 덩치 큰 사자를 간신히 수레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여왕 들쥐는 백성들에게 서둘러 수레를 출발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양귀비 꽃밭 속에 너무 오래 있다가는 들쥐들도 모두 잠이 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생쥐들이 있는 힘을 다해 잡아 끌어도 육중한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뒤에서 수레를 밀자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사자를 양귀비 꽃밭 밖으로 끌어내올 수가 있었다. 이제 사자는 독이 든 양귀비 꽃 향기 대신에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 도로시는 작은 들쥐들에게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도로시는 이 덩치 큰 사자와 깊은 정이 들었기 때문에 사자가 무사히 구출된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뻤다. 수레와 연결된 끈을 풀어주자 들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여왕 들쥐만이 혼자 남았다. 또다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들판으로 나와서 우리를 불러요. 그대들의 목소리를 듣는 즉시 달려갈 테니까. 그럼 잘 가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도로시 일행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왕 들쥐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혹시라도 여왕 들쥐의 뒤를 쫓아가서 놀라게 할까봐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자가 깨어날 때까지 한동안 그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허수아비가 열매를 따다가 도로시에게 주었다. 도로시는 그것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했다.